아하마트 프로젝트 창작 발레 베르나르다 알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할 공연은 프로젝트 온상의 베르나르다 견입니다. 현대 한국의 창작자들은 스페인 안달루시아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 파멸의 이야기 어디에 매혹되어 이토록 꾸준히 재창작 무대를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여성의 삶이 비슷한 억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르나르다 견은 지난해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입체 낭독극으로 처음 선보인 뒤 올해 정식 초연을 올렸습니다. 각색과 연출을 맡은 홍지연 연출은 원작의 배경을 조선시대로 옮겨 천주교 박해라는 역사적 배경 위에서 정상성의 기준과 억압의 메커니즘을 재조명했습니다. 홍 연출은 원작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에서 고된 시집살이를 겪은 여성이 훗날 자신이 입은 피해를 그대로 되물림하며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신하는 가부장제 속 여성을 떠올리며 스페인 마초 문화와 한국 가부장제의 유사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품에서 그 구조 속의 여성들, 그리고 소수자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각색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베르나르다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당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원작의 마리아가 자신의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먼 과거로 돌아가 결혼을 꿈꾸는 치매 환자로 그려지며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는 보바리즘을 보여준다면 각색본의 마리아는 무당이라는 설정을 통해 사회에서 미친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기제를 짐작하게 합니다. 미친 여자는 처음부터 미쳐 있었던 게 아니라 미친 여자 취급을 받으며 배척받는 동안 미쳐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무당의 딸로 태어나 평생 배반시되는 삶을 살았을 베르나르다가 그토록 정상성에 집착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공연은 베르나르다와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5딸들과 하녀 폰시아 등 원래 등장인물들 외에 소리꾼 김세영 씨가 도창으로 등장해 이야기를 흥미를 유발시키고 관객들이 쉽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뮤지컬 베르나르다 알바가 인물들의 플라멩코 군무로 시작한다면 베르나르다 견은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도창의 소리와 인물들의 부채춤 군무로 시작됩니다. 공연은 원작과 마찬가지로 베르나르다의 두 번째 남편의 죽음으로 시작하지만 천주교가 박해했던 조선 후기로 시대 배경이 옮겨지며 이 죽음의 의미는 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극 중에서 천주학쟁이로 표현되는 이 두 번째 남편과의 결혼은 천주교가 박해받던 당대의 시대적 배경과 맞물리며 베르나르다에게는 그런 종교적 박해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를 믿는 남성과의 결혼이 무당의 딸이라는 오랜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 이 설정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는 아이러니라 할 수 있습니다. 큰딸 앙구스티아스의 약혼자인 페페 로마노 역시 천주교를 믿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달변가인 그는 불안과 의심이 많은 앙구스티아스를 달콤한 말로 유혹해 마음을 얻어내는 데는 성공하지만 그의 진짜 마음은 막내딸 아델라에게 있습니다. 그는 앙구스티아스를 만날 때는 가면을 쓰고 미러를 속삭이고 아델라 앞에서는 가면을 벗은 진실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델라는 로마노에게 이성적으로도 끌리는 한편 그가 천주교 신자이기에 그와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며 종교적 합일에 이르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부부사회학자 울리히 백과 엘리자베트 백은 현대사회에서 사랑이 신흥 종교가 되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만 100여 년 전의 신여성들 김명순이나 나혜석이 봉건 사회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며 자유연애를 외쳤던 역사를 돌아보면 사랑은 어쩌면 종교의 한 갈래로 발명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당의 딸 베르나르다의 결혼에 구원이 없었듯이 천주교 신자였던 아델라의 사랑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애초에 사랑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부터가 사회적 억압에 짓눌려 있는 여성들에게 일종의 진통제처럼 제시되었고 로마노는 이성애적 끌림을 유발하는 매력적인 남성이라기보다 집 안에 갇힌 여성들이 집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방의 가능성이 의인화된 인물인 만큼 이 이야기의 결말이 파멸인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 이름으로만 존재하던 로마노가 연기하는 배우를 통해 실제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되자 그 존재감이 너무 강력해지는 것은 예상치 못한 반작용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발레 베르나르드 알바에서도 무용수가 직접 로마노를 연기하며 아들라와 아름다운 파르테를 선보여 극의 중심을 베르나르다로부터 아들라와 로마노 커플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인물에게 대사가 주어지는 연극에서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로마노는 극 후반의 갈등에서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노가 무대에 등장함으로써 관객들은 자매들이 주고받는 대사로만 짐작해야 했던 자매들의 숨겨진 욕망과 갈등을 눈으로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로마노가 앙구스티아스와 아델라, 자매 사이를 오가며 정조를 유린했다는 비판을 받고 명예가 훼손되자 넷째 딸 마르티리오가 나서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답은 로마노가 자신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때 로마노와 마르티리오의 결혼은 사랑의 결실로서가 아니라 마르티리오가 가진 장애에 대한 인도적 행위가 됩니다. 자매들 사이에서 예쁘지 않은 외모와 불편한 신체로 열등감을 느끼고 있던 마르티리오는 로마노가 공경에 처한 순간 구원자로 나서서 자신의 약점을 결혼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마르티리오의 모습은 무당의 딸로서 정상성을 얻기 위한 결혼을 선택했던 베르나르다의 모습과 겹쳐지며 여자들의 이 비극이 대를 물려가며 반복되고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공연은 베르나르다의 어머니 마리아 역은 양정인 씨, 베르나르다는 이리안 씨, 앙구스티아스는 이태율 씨, 막달레나는 이혜경 씨, 아멜리아는 배채윤 씨, 마르티리오는 김현지 씨, 아델라는 최예은 씨, 그리고 혼시아 역은 정혜린 씨가 맡아 전원 여성극으로 선보였는데요. 홍지연 연출은 이 이야기에서 인물들 각자의 욕망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홍 연출이 말하는 욕망의 대상이란 이성의 관계에서의 섹슈얼적 의미만이 아니라 가부장 사회에서 추앙받는 연려나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성에 부합하는 인간상 모두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욕망을 선망으로 바꾸어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으며 이러한 욕망이나 선망은 현대인들의 내면에도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로 간 베르나르다 견이 그때 거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이야기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